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업무 보고 이거 사실 어제 얘기는 좀 나중에 들려드리고요. 사실 비판적인 얘기도 좀 있고 이 자리에서도 세 분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의견도 있다. 계속 하겠다. 얻는 게 더 많다.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거 얻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직자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럼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 먼저 아닙니까? 제가 며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 당연하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 예, 공직자들의 자세 모르는 것 당연하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모를 수 있다. 그런데 공직자는 어쨌든 그 권한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 자리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 수 있다. 이 부분 공직자들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은 신의 역할을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삽니다. 자, 저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산다. 공직자의 자세, 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할 때도 어떻게 그 직업 공무원들을 장악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다움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좋은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또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예. 왜냐하면 예.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할 때 그 규모가 크지 않는 그 지자체장으로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을 뭐랄까 다룬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스린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조직 장악력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 네.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누가 대통령에 대해서 저 얘기에 대해서 별로 자기가 수긍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반론 자체를 제기할 수도 없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 업무보고 자리가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다. 완전 수직적 예. 관계죠. 예. 대통령이 말하는데 장관이 말할 수 있으면 국장 사무관 서유관이 누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저 정도 했던 대통령이 있나. 저는 DJ 정도 말고는 노무현 대통령도 즉흥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가능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통령들이 저런 식의 업무보고를 했던 적은 없잖아요. 대통령들이요. 예.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예.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대통령다움을 만들어내는 이미지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새롭게 이제 완전히 공개적으로 저런 걸 하기 때문에 새로움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하는 게 정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무게감 있는 대통령으로 느낄 것이냐. 예. 너무 글쎄요.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정도면 좋겠어요.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거죠.
김수민 평론가는 혹시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일단 긍정적 효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뭐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는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본인도 여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예. 이해 이런 것들이 깊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 앞에서 보여준 것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번에 좀 신기하다, 신선하다는 생각은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없고 이게 KTV나 뭐 유튜브로 다 생중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 국정에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시한 것 자체는 뭐 효과적이었다는 생각도 한편 드는데 근데 앞으로 더 대통령으로서 일견 제가 김철근 총장 말씀에 공감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라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좋은 단체장하고는 달리 살짝 거리를 두고 막 일일이 끼얹는다기보다 좀 지켜보고 있다가 야구 감독이 평소에 이렇게 팔짱 끼고 더가웃에 앉아 있다가 결정적일 때만 나서고 주로 이제 코치들이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용인술도 좀 필요할 텐데 한편에서는 오히려 좀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용인술이 너무 직접적이고 자잘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나는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하지만 다른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토론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하급자들인 관료들과의 토론보다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정부 정책이 뭔가 안 되는데 그 상대방의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집단들 뭐 이익 집단이라든지 그쪽하고 계급장 떼고 토론하는 것 이것을 더 바라지 않을까 그런 지금까지 타운홀 미팅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예. 주로 우호적인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6대 구조개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이 개혁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집단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그런 것들로 좀 같이 이걸 겹쳐가지고 예.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장혜영 의원 뭐 덧붙일 말씀 있어요? 일단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주문하는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또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은 너무 맞는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좋은 말인데, 근데 저는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직 기강에 바로 서고 공무원들에게 그런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서느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는 마음의 옷깃을 추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뭐 인사청탁 문제 예. 이런 것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사표 수리를 해서 김남국 비서관은 옷을 벗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공직 인사 기준 비공개 상태이고 공직기강 비서관도 공직기강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사실은 어떤 공직기강을 위한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가지지 않으면서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한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맞는 말만 한다고 해서 정말 공직기강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 보니까는 대통령은 그렇게 질문 받는 자리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거의 유일하겠죠.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고 대통령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 부분이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좀 새해가 돼서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공무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업무 보고 자리인데 그동안 이런 게 없으면은 다 비공개로 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 58분 정도 얘기하고 2분 정도 업무 보고하고 나서 딱 끝나는 이런 업무 보고와는 좀 다르게 어떤 변화가 시도됐다라고 하는 측면은 한번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너무 세세한 걸 물어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관 위원장은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요 이야기 듣고 나서 윤재관 위원장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지난주에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현장에서 어디 뭐 딴 데 가 계시나요? 뭐 언제까지 임기죠? 3년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 못했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지적과 비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분 전에 얘기한 거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이거 10,000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뭐 이런 게 그 댓글에 다 나와요. 국민들이 보고 내가 저거 봤는데 저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죠.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항공사가 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파악된 건 그런 거죠.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또 그전에는 적당히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작년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10,000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저 기사 댓글 보고.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거예요. 그거 MOU 체결해서 그 세관이 하는 거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 저 이야기는 어쨌든 모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이야기가 또 저기까지 갔어요. 지난주에 한번 화제가 되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이학재 사장 반응도 있었고 SNS에 글도 올라왔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께 허위로 얘기하는 유형을 두 가지로 오늘 얘기를 했죠. 예. 정말 몰라서 허위 보고를 한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적당히 둘러치는 국회에서 주로 많이 한다. 뭐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저런 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 이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촘촘한 준비들을 하고 나오는 그런 기관장 그리고 그런 공직 사회를 바랬는데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좀 적당히 둘러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마침 세종에 그 주말에 다녀왔는데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 세종이 불야성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촘촘하게 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이번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축적의 시간들이 가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학재 사장 거는 제 질문은 이게 한번 지나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팩트를 다시 한번 본인이 체크를 했고 또 그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고를 다시 받아서 정확한 내용을 안 게 아니라 댓글을 보고 알았다. 대중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저 부분도 오늘 이학재 사장 쪽은 제가 본 거에 의하면 또 부인했어요. MOU는 MOU일 뿐이지 이거는 여전히 세관의 업무다. 인천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게 대통령과 인천공항공사 사장 간의 약간 뭐 팩트 공방, 사실 공방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 이야기를 왜 굳이 또 했을까? 팩트 체크까지 해가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안이 커질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그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대중들 국민들은 댓글을 다 써서 알고 있는데 그 책임자인 당신은 그걸 모른단 말이냐 예. 하면서 사실상 질책을 하는 거고 예.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정도면 그만두시라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시한 거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유독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건 결국은 무능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거고 결국은 빨리 그만둬라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 그 국정감사 때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집권을 하면 대부분의 장관 각 부처를 통해서 산하기관장을 다 교체를 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하지 않고 놔뒀다는 거예요. 국정감사에 방패막이로 다 세워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내보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할 일이냐. 아니 그러면 아예 민주당이 지금 그 국회 다수잖아요. 법을 만드세요. 대통령 임기하고 함께하는 기관장, 공공기관장은 대통령 임기 함께한다. 사실상의 역관제를 해라. 예. 아니 왜냐하면 사실상의 역관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그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기관장으로 앉히겠다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했거든요. 사실상 그건 전리품 비슷하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려면 정권이 매번 우리가 여야가 정권 교체를 해온 나라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확실하게 그냥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한다. 예. 이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게 예.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또 토론의 주제가 또 너무 예, 확산되는 것 같고 여기에 더 붙이실 말씀 왜 이학재 사장 얘기를 또 했을까? 이걸 어떻게 대중은 받아들일까? 네.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루 종일 생중계를 했는데 꼬투리 잡을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좀 긍정적인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종합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두 장관과의 그 티키타카를 보면서 아 우리의 행정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경 장관과의 티키타카를 보시면 필수 의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한 이 얘기들을 나누면서 사실은 정경 장관이 대안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복장 터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정말 나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말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저 김성숙 그 중기부 장관과 티키타카는 저는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동안 중기부 장관이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이 접근으로 지금 중기부를 이끄는 모습을 계속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은 미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옛날에 기업을 운영했는데 공직사회는 3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니까 답답하다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계속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지금의 과정들을 보면서 반드시 행정은 발전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 정은경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얘기하셔서 그런데 국정과제는 어디 갔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탈모약 얘기를 하면서 탈모약이 네.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젊은 얘기를 층에게 네 하셨는데 물론 그게 어떤 시민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재판 심판지 난 지가 4년이 넘은 이 임신 중단 관련돼서 임신 중단 약품 미프진 도입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전 당연히 그걸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그때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는 게 우리가 진짜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기대하는 모습인가? 예. 정부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예. 사실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권리가 있죠. 질문할 권리와 지시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대답의 의무와 이행의 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 확장해서 본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인 게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대통령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수용의 의무도 있는 것이고 권리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식의 이제 토론으로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질문이 장혜영 의원 말씀대로 그러니까 신년 업무 보고 신년의 국정과제에 관한 이건 뭐죠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대부분
이 과거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마 저도 쭉 보면서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질문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신년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국민들에게 그런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김수인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번에 좀 좋은 장면이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나왔던 그 건보의 탈모약 지원 네.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정은경 장관이 좀 올곧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무턱대고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완곡하게 당장에 어렵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심지어는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출연을 해서 재정에는 어쨌든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서 그냥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한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주문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관료도 명분을 갖고 얘기를 하면 네 이거는 또 대통령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점 이런 점들은 또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가 그렇죠. 아니라 네. 그건 이러저러해서 그동안 안 돼왔던 이유가 있다라고 계속 대답하는 것은 올곧은 모습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운영돼 갈 건지 투명하게 국민들이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지적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중기부 산업부 관련된 업무 보고 있었는데 내용은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고 봐요. 그리고 중기부의 몫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왼손 오른손이 있다고 했을 때 중기부가 왼손인데 보통 왼손 부처들이 좀 후달리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선을 그었는데 근데 저는 좀 부적절한 언급이 나온 게 장관 둘이 자주 잘 만나고 있냐 얘기를 했는데 잘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사실 누가 봐도 둘 중 한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농담은 부적절하다. 김수인 평론가가 네, 아주 생각을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저는 그 굳이 부분을 개인적인 보지 못했는데. 만남이라고 예. 얘기를 할 이유는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뭐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또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전에 오늘 아침에 모두 발언할 때,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부분인가요? 그 저희가 흔히 SBS, 뭐 KBS, MBC 또 신문들을 뭐라고 그러죠? 레가시 미디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어디 자리에선가 쓴 표현이 있는데 재래식 미디어인가요? 재래식 언론. 재래식 언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처럼 특정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이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것은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장면,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보겠죠. 보고 판단을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저 뭐 말은 뭐 지극히 맞는 이야기죠.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이 뉴스를 또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존에는 미디어들이 보도하는 걸 통해서 접근했었는데 불과 10년 전 뭐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장관들, 사장들,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있다. 뭐 이건 놀라운 또 무서운 시대적 변화이기도 한데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예. 핸드폰 하나에 세상의 모든 세상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차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 중간에 정보를 전달했던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재래식 언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런 언론들의 힘이 약화된 것은 예. 그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6개월간 도스태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날마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신선하게 많이 느꼈고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6개월 하고 나서 스텝이 꼬이고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업무 보고하고 이런 그다음에 이것도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 다음으로 인지될 거냐 국민들에게 네. 예,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뭐 윤재관 위원장 뭐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대통령의 호기심과 질문 능력이 갖추지 않으면 지금 이 모습 자체를 연출하기 어렵거든요. 김혜경 여사가 아마 그런 이야기했죠. 새벽까지. 네. 이거 키세스단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본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련된 관심과 호기심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국민들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걸 대통령이 대신 물어보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건 그 네. 노력에 대해서도 좀 평가할 필요는 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진중한 면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이제 점점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이제 DJ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인 업무 보고를 처음 받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발전해 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장급까지 업무 보고에 참석을 시켜서 예. 발언할 수 있게 하고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발전의 과정들을 계속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뭐 김승희 평론가는 어떤 네. 생각 드세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댓글을 보고 인천공항공사 관련한 팩트를 체크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재래식 언론에서 팩트 체크 기사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MOU 내용상 인천공항공사가 1만 불 초과 외화 검색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위패 방지 기능이 발달한 나라가 아닌 나라의 위패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잡아내기 어렵다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지자들 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걸 다 보고 팩트 체크를 하고 그 게이트키핑 표현을 하셨는데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책임지고 보도가 잘못되면 사과하고 망신당하고 제재도 당하는 이게 재래식 언론이거든요. 예. 근데 뉴미디어는 과연 그런 책임을 져왔는가. 예. 이런 부분에서 마냥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무시를 하는 듯한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더니 저 표현이 대통령까지 언급하는 게 갔는데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 들으면서 그러면 뭐 수세식 언론이라고 해야 돼요? 뭐 다른 반대쪽은? 근데 저 부분들을 저렇게 이제 표현하고 뭐 좋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기자들도 다 반성하고 다시 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긴 한데 자꾸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자들을 이렇게 좀 네. 폄훼하는 그렇죠. 이런 식의 네. 표현에 또 환호하고 또 대통령도 이렇게 또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좀 뭐라고 좀 다른 표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 이런 예. 표현들로 기존 언론, 충분하다고 기성 언론, 생각합니다. 기성 네. 언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미디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뭐가 진짠지 뭐가 가짠지 이걸 구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예. 기울이고 있다는 예.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늘 잘하는 건 아니고 물론 굉장히 나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시스템을 통해서 무엇이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고 있는 이 언론 유산을 왜 우리가 재래식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비하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지금 이 언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노동자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을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네. 윤재관 위원장도 같은 네, 생각이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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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